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관세평가 담당하고 있는 허준 관사입니다. 여러분들, 유해생도 계시고 동차생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관세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관세평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하셨죠? 1차 때 공부하셨어요. 30조에서 35조까지. 그쵸? 1방법부터 6방법. 요 정도 알고 계십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는데, 아니, 법조문 다여섯 개밖에 안 되는 게 뭐라고 2차 과목에서 별도로 빼서 한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세평가의 체계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평가는 과세 가격을 결정짓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각 국가마다 과세 가격을 달리 결정짓는다면은 국가별로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WTO에서 국제적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WTO 평가 협정이에요. 사실 WTO 평가 협정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예전에 가트 때부터 쭉쭉쭉 이어져 오고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WTO 평가 협정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이 정해졌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느 법에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관세법에서. 관세법에서 이거를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관세법 30조에서 35조가 이제 1방법에서 6방법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관세법에서 수용을 했죠. 그럼 이제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럼 적용을 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 무역 행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가 협정이 있고 관세법이 있지만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과 이슈들에 대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례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사례 공부한다라고 할 때 사례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을 크게 보면은 관세평가에 대해서 평가 협정, 그 다음에 관세법, 사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봐도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한 과목이 될 수 있냐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협정 본문이 있겠죠? 그리고 이 본문을 설명하는 부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사와 더불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 WTO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WTO 산하기구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공부하실 권고 의견이나 사례 연구, 연구, 예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WTO 산하기관인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지침의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우리 법만 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관세법 이미 공부했지만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죠. 그 밑에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많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기관에 물어볼 겁니다. 그때 도출된 유권 해석이 있을 거고요. 관세법 5장에서 배워줬을 거예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가기관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기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너네 과세 가격을 이렇게 결정해라. 그런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례가 있을 겁니다. 심판청구 사례.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죠.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내려온 판례도 있겠죠?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국제 표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 표준인 건데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타국 사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기로는 관세평가는 1방법에서 6방법 정도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세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 양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 선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평가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첫 번째, 관세평가는 과세 가격을 정하는 과목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관세평가다. 관세평가는 1방법에서 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합리적인 과세 가격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국가 간에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자라는 표준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기보다는 이 국제적인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초반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법령의 양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법령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좀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평가 협정이나 사례를 접했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다소 조금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뽑았고요. 자, 그 이유는 평가 판단 및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지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한계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뭘 봐야 돼요? 2차 시험을 봐야 되죠. 평가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래 내용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거래 내용이 뭐 1번 뭐다, 2번 어떻다, 3번 어떻다, 뭐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거래 내용이 하나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문제 그리고 물음 1번에서 뭐 과세 가격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근거를 뽑아내서 그 근거를 쓴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일정 수준 되면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세평가 공부하실 때는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론과 사례를 함께 학습해야 되는 과목. 보셨겠지만 사례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유권에서 사례도 되게 많을 거고 법원 판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이 사례들을 이론도 우리 공부하기 어려운데 사례까지 봐야 되니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실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괄호 안에 이제 써놓은 게 있죠. 수업 목적에 맞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이 판례에 빠지셔가지고 강사가 제공하지도 않은 판례를 스스로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세사 시험 붙고 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목적에 맞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목적에 맞는 뭐 유권 해석이나 판례들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셨죠? 또 협정이 있고 법이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순서는 물론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관세법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관세법과 이론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관세법과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협정, 그 다음에 이 법과 협정을 바탕으로 적용한 사례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2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관세평가 과목에 있어서는 사실 이 평가라는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려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이런 법, 령, 규칙, 고시를 서술해라라는 유형의 문제들이 문제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암기는 기본이자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법령을 암기할 때 법령, 규칙, 고시 이 틀을 잡고 암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는 이렇게 제가 법령집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법령, 규칙, 고시 순서대로 법령집이 다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3번. 주제별 평가 판단의 근거를 정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리 평가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근거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배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그 근거 하나 빠지면 배점 빠지고 그 근거 쓰면 배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그 근거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기본 강의 설명인 거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굳이 언급은 안 했는데 평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단계까지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작성할 때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과목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HS는 뭐를 써라라면 딱딱 쓰면 되는데 평가는 글을 써야 돼요. 근거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계산한 결과 과세 가격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근거를 미리 정리해 놔서 기계적으로 그 근거를 서술해 하셔야지 모의고사 볼 때 고민하면은 이미 시간 관리에서 이미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근거를 미리미리 정리하고 키워드별로 정리해놓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약점인 부분을 만들지 않기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지고 있다고 했죠. 법령 위주로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법 변별력을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출제가 가능한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부분을 약점으로 만들지 않고 전반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고시에 구석탱이에 있는 거 선생님 이거 봐야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부담 갖지 말고 독서한다라고 생각하듯이 읽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만 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날까지 계속 해야 될 게 회독이잖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건데, 그때 볼 때마다 버리지만 말고 그냥 책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날 전까지 계속 회독할 거니까 나도 모르게 100%는 아니어도 한 40%에서 많으면 60% 정도를 가져갈 거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점수 방어가 되겠죠. 그렇게 저는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 없도록 균형 잡힌 학습이 필수다라고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평가 과목의 기본 이론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이제 관세평가의 그 이론적 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과정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관세평가를 처음 접한다고 저희가 아예 가정을 하고 처음 접하는 그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의 특성에 맞게 주입식으로 암기해라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여러분들이 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이제 관스다 시험은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포기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합격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뭐예요? 빨리 합격해서 탈출하시려고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타 학원에 비해서 수강생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사가 직접 1대1 컨택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뭐 강의하고 끝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수험생이랑도 계속 컨택을 자주 하고요. 요즘도 카톡으로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방향성도 잡아주고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이랑 이제 함께 계속 시작해 나갈 예정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그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관세사 2차 시험 최종 합격하는데 그 새로운 또 출발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